자, 이번엔 말이죠. 연애가 포커스입니다. 예, 수액. 저러 허벤 여러 허벤 예비 어체베 케우디 히아벤 외국의 구도 저비엔 비들레 엠소스 에이어헨. 예, 힙합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요즘 힙합은 이게 필수예요, 지성렬 씨. 어떤 거요? 히스이 템포 오버파미더 트라스 유원어 돈내 샵너 이샤네도 오버파미더 플레이 허겐 미더 대리. 술 먹고 대리 운전했어요. 예, 수액. 예. 참. 지성렬 씨, 그거 무슨 랩이에요? 예전에 한글로 딴 거예요. 예,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쭉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때는 AFKN이라고 그거 보고 땄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랩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 옛날에도 이런 랩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독창적으로 어떤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네네. 최근 들어서 정말 이 힙합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마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확실히 인기가 확 높아졌죠. 이제 뭐 어른들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힙합이 사실 이제 음악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미술이나, 그러니까 그래피티 같은 미술이나 뭐 춤 등 같은 문학의 전반을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1960년대나 70년대 이제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후에 8, 90년대를 거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좀 반항하는 아웃사이더들의 감성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힙합의 뿌리가 사회 비판에만 있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또 저항 정신이 힙합이라는 장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죠. 이런 탄생 배경 때문에. 그렇죠. 그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1990년대에 PC통신, 인터넷 발달과 함께 이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원래 그 음악 성향과 맞게 악동, 반항 등의 이미지의 아티스트들이 활용을 하면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 뭐 듀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렁큰 타이거, DJ DOC, 에픽하이까지 거의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티스트 분들이 등장을 했고 이분들이 국내 음악계의 힙합이라는 장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힙합이라는 장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니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젊은 층 위주로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죠. 중고등학생들의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힙합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고요. 또 장래 희망을 힙합 뮤지션으로 정하는 친구들도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아졌죠, 폭발적으로. 저 때는 뭐 장래희망에 가수면 가수지 뭐 힙합 뮤지션 이런 거 적는 애들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맞아요, 맞아요. 네. 요 지코 보고 있나? 나는 싸만코, 너는 피노키오. 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가 10년 전에 힙합 앨범을 냈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 지코 보고 있나? 형은 싸만코. 저거. GC 해머. 이걸 구했네요. 제롬이요. 굉장히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멋있게 하시네요. 저때 진짜 주눅이 안 들었어요. 아니 근데 G는 이제 지상렬이다. 네네네. C는 뭐예요? 예? C. 그냥 제. 너 무슨 지니? 지씨요. 그 지씨요. 그래서. 무슨 씨예요? 네? 예. 조씨요. 이건 조씨. 무슨 씨예요? 곽씨입니다. 무슨 씨예요? 김씨 해먹. 이어 나는 지씨 해머. 김씨 해머. 요즘에 잘 받아 먹어요. 요즘에. 예, 아주 좋습니다. 네네. 가시죠. 네. 이쪽이에요. 예. 뭐 하나. 영상이 자꾸 아른아른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뭐 하나요. 난 지씨 해머. 예. 네. 리딩 해야지. 힙합은 사실 이제 대중적인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요즘에 도끼, 뭐 지코, 비와이 있는데 그래요. 혹시 도끼 돈자랑 들어보셨어요? 그거 소문 들었어요. 도끼. 이분이 사는 펜트하우스가 시가 20억, 30억짜리래요. 근데 음원 수익만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층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조금 할 말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심리를 좀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그 인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제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힙합 곡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만큼 정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게 말이죠. 이 힙합 했던 친구들이 언더에서 예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됐죠. 예.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음원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지난해 이제 가온 차트 연간 음원 성적 30위권 내에 5곡이 이 힙합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위만 높은 게 아니고요. 오. 더 이상 이제 소수의 아까 말한 언더그라운드의 문화가 아니라 예. 당당히 대중음악계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록이라는 장르가 아직까지 대중음악계 주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20년 조금 넘는 역사치고는 힙합이 확실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런 분명히 보이고요. 이제 여기엔 특히나 이제 쇼미더머니나 뭐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중의 관심을 견인한 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맞아요. 힙합 관련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힙합 음악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랭크도 되고요. 이제 흔한 일이죠, 그런 일은. 네. 그 예전 그 경험치를 보면 말이죠. 뭐 예전에 힙합 한다 그러면 뭐 너 뭐 사회에 불만이 있니? 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동네에 불만이 있어? 그래서 뭐 주위에서 뭐 좀 힙합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여기 목에다가 이제 뭐 쇠사슬 걸고 다니고 반지 막 챔피언 벨트만한 거 이만한 거 끼고 네, 이러니까. 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힙합씬을 바라본 눈초리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은데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네, 보면은 아이언 씨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SM 논란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이 말이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네, 됐었죠. 네, 네. 장용준 씨 같은 경우는 조건 만남 그 성매매 시도를 한 게 알려져서 고등 래퍼에서 하차를 한 일이 있었고요. 예. 산희 씨 같은 경우는 여성 혐오 가사 논란에 휘말렸었고 아, 예. 범키는 뭐 마약 판매, 투약을 한 혐의로 받았는데 유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사건들이 많죠. 스케일도 크고 범죄. 네. 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윙스가 그 7년 전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가사에 어떤 가사를 담았냐면은 이분이 너넨 그 고 최진실의 아들 딸의 이름을 언급을 한 거예요. 곡안에 너넨 한이와 준이 진실이 없어 그냥 너희들 뿐임이라는 가사를 썼는데 7년 전에도 이게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니홈피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희가 10살이었고 준이는 7살이었는데 아유. 준이가 크고 나서 이 가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 최근에 이제 SNS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제 글을 남기니까 다시 또 논란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스윙스가 뭐 개인 쪽지로 사과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환희준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네. 네네. 사실 환희준이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전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관심을 줘야 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지 저희의 몫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힙합 하면요, 그게 또 유명하잖아요. 디스전. 아하. 서로 막 깎아내리는 거. 여 눈썹이 거의 구두약 칠했어? 네 눈썹은 너무 연해. 알았어, 난 연애, 암다이. 예. 네, 어쨌든 이런 디스전이 유명하고요. 또 그리고 가사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좀 속 시원하게 내뱉는 그런 가사가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뭐 컨트롤 비트 대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디스전이라고 아, 하니까 그때 유명하죠, 한참 네.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뭐 장르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힙합만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솔직한 거하고 무례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힙합씬 특유의 문화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막 나온 것처럼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고인을 능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되게 여과 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힙합이 좀 거친 표현이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약자들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그 강한 언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특히 몇몇 힙합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약자를 오히려 조롱하는데 그런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욕설이든 뭐든지 간에 저는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음악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또 자정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MC 메타 거의 1세대의 독보적인 분인데 힙합씬에서는 2015년도에 뉴스타파와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기조의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지나치게 상업화된다라든가 사회 비판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너무 여성 혐오적 특정한 뭐 마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좀 이런 그러니까 힙합씬 내부에서도 이런 토론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네, 한국의 힙합, 그러니까
원래 힙합은 할렘에서 태어난 장르잖아요. 근데 한국의 힙합은 약간 중산층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선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남성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네네.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지 뭐 여성 혐오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물론 디스는 힙합의 태생적인 속성이에요. 그냥 놀이라고 싸움이 아니라 놀이라고 보면 되는데 약자를 공격하는 건 좀 너무 찌질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좀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의 힙합은 이렇게 팔등신 미녀를 옆에 끼고 막 이렇게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막 이런 클리셰에 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의 정체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이건 이제 김지영 기자님은 이제 한국이 이제 혼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 힙합 네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되게 일단 지금 뭐 길이로 봤을 땐 되게 지금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힙합이 그쵸. K-팝의 네.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K-힙합 이런 식으로도 네. 해서 수출되고 이런. 약간 힙합스럽게 개 힙합 이러면 되죠. 예, 예. 욕 같은데. 약간 힙합스럽잖아요. K-팝 이러면 약간 좀 그러네요. 단조로워. 개 힙합. 네. 힙합은 그러니까요. 우, 우. 과거에 비해 발전한 부분이 좀 있다면 이렇게 다양해지기도 했고 예전에 이렇게 크루 중심이었어요. 누구누구 파 이렇게 유명한 두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분의 파에 속하지 않으면 솔직히 활동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자기 이름이 브랜드화 되어 있고 약간 레이블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힙합이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냐면 뭐 언프리티 레스타나 그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쇼 비즈니스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힙합이야말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 너무 그게 쇼처럼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래퍼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도끼 같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뭐 월 수입이 50도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설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도끼 그 친구도 네. 제가 그 홍대 쪽에서 봤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가 견뎌낸 겁니다. 네. 네네. 저도 한번 봤는데 은지원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정말 잘했어요. 네.